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 교육팀 서승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중에서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백신 종류별 특징, 접종 준비와 투약,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종류별 특징입니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전달체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백신, 핵산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가지 백신 중에서 화이자 백신만 희석을 필요로 하고 있고 희석액은 0.9% 멸균 생리식염수 1.8ml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백신은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종 용량도 1회 용량 기준으로 새 백신은 0.5ml를 준비하시면 되고 화이자는 0.3ml가 1회 접종량입니다. 접종 횟수와 간격도 종류별로 다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기준으로 첫 접종 후 8주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화이자는 2회 접종 기준으로 첫 번째 접종 후 21일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진행합니다. 모더나는 2회 접종 기준으로 첫 접종 후 4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진행하고 얀센만 1회 접종으로 종료됩니다. 개봉 전 보관 조건은 개봉 전, 개봉 후, 희석 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할 때는 2도에서 8도로 동일하지만 실온 보관은 보관 온도가 각기 상이하여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게 관리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개봉 전 보관 조건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 보관 2도에서 8도를 기준으로 6개월, 얀센은 3개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1개월, 모더나 백신은 30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보관 조건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최대 6시간을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 온도는 30도까지이고 얀센은 실온 25도까지 최대 3시간, 화이자 백신은 희석 후에 2도에서 25도를 기준으로 6시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더나는 6시간 이내에 동일하게 2도에서 25도까지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및 성상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색 또는 옅은 갈색에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이고 얀센과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는 현탁액 또는 분산액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얀센은 무색에서 연한 노란색의 투명하거나 유백색의 현탁액, 화이자는 흰색 또는 미백색의 현탁액이지만 희석 후에는 미백색의 용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는 백색 또는 미백색의 분산액의 성상을 띠고 있고 3가지 백신 얀센, 화이자, 모더나 모두 해동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재냉동이 금지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접종 준비와 투약입니다. 접종 준비와 투약은 접종 준비 그리고 백신의 투약, 마지막으로 백신의 5접종 주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종 준비 및 주의사항에 있어서는 접종 시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하는데 지역사회 유행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장갑은 착용하시게 되면 접종자별로 장갑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갑은 손위생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착용 전과 후에도 손위생을 하셔야겠습니다. 매 백신 접종 전후 알코올 60% 이상의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수행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백신별 취급 주의사항과 접종 술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모든 백신 접종의 전 과정에는 무균수를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동이 필요한 백신은 투여 전에 해동이 된 상태에서 투여하셔야겠고 특히 화이자 백신은 해동 후에 희석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모든 백신은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유효기간은 보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백신의 보관 조건과 같이 확인하셔야겠으며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백신은 폐기하도록 합니다.
여러 바이알에서 잔량을 모아서 접종하는 건 역시 금지사항이고, 예를 들어 한 바이알에서 화이자를 예로 들면 한 바이알에 6회 분량의 용량이 있는데 5회 분량의 용량을 분주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용량이 1회 용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알은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투약 전 확인사항으로는 개봉 후 투약 전 백신을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백신의 색, 색상 변화, 밀입자 유무를 관찰하셔야 되며 5접종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최종 투여량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투여량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는 모두 0.5ml를 1회 용량으로 하고 있고 화이자는 0.3ml를 1회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찰 시 색상의 변화가 있거나 밀입자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바이알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알코올솜, 준비된 백신, 접종용 주사기, 손소독제, 마스크, 사용한 백신과 의료용품을 폐기할 일반 의료 폐기물 용기, 손상성 폐기물 용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접종용 주사기는 용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우 데드 스페이스 주사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희석 단계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 필요합니다. 희석액 0.9% 멸균 생리식염수, 희석용 주사기는 3ml의 21게이지 표준형 주사기, 희석액은 화이자 백신 한 바이알에 필요한 1.8ml를 사용 후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 생리식염수는 한 바이알에 20ml가 들어있고 한 백신마다 희석할 때 1.8ml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시고 희석 시마다 새로운 희석액을 사용합니다. 접종 부위와 방법입니다. 주사 방법은 근육 주사이며 접종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주사 부위는 상완, 위팔의 삼각근에 주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근을 그림으로 보시면 견봉돌기 하단과 애과선 사이의 역삼각형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하여 주사하면 되겠고 견봉돌기 약 5cm 아래 지점입니다. 앉은 자세 또는 앙하이에서 주사가 가능하고 이 부위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 위험이 적고 큰 혈관이 없기 때문에 흡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백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손위생을 시행하시고 손위생은 6단계의 과정을 모두 준수하시고 15초 이상 문지르시고 총 20초의 시간을 준수하셔서 손위생을 하시고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해당 백신을 꺼냅니다.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입자, 유효기간, 색상 등을 관찰하신 후에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해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해동된 상태의 바이알을 수령받게 됩니다. 2도에서 8도씨에서는 3시간 정도의 냉장 해동이 필요하고 실온 해동은 30도씨에서 30분가량의 해동 시간이 필요한데 이 해동 시간은 냉동고에서 꺼낸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희석 전에 바이알을 부드럽게 10회 뒤집어 혼합하는데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위아래로 10회 뒤집어서 혼합하시면서 관찰하시면 되겠고 모더나나 얀센 백신은 바이알을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하여 그림처럼 회전시키면 됩니다. 개봉 후에는 유효기간을 혼동되지 않게 24시간 기법으로 바이알에 반드시 표기해 주십시오. 4번의 과정까지 종료가 되면 손위생을 다시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무균수를 적용하여 고무 마개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하고 자연 건조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접종용 주사기, 아까 말씀드린 로우 데드 스페이스 주사기로 정확한 1회 용량을 추출합니다. 1회 용량 이하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용량을 추출할 때의 주의사항은 매 추출 시마다 새로운 주사기와 바늘, 즉 1회용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매 추출 시마다 백신의 고무 마개는 소독하셔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멸균 생리식염수 1.8ml를 주사기에 준비하여 희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희석 방법으로는 넌코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넌코링 기법은 바이알에 주사침을 삽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법으로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준비 과정에서 주사기에 공기가 들어갔다면 이때 공기 제거는 주사 바늘을 바이알에 삽입
삽입한 채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희석한 바이알은 관찰시처럼 똑같이 10회를 부드럽게 뒤집으며 혼합하시면서 관찰합니다. 이때는 절대 흔들지 않도록 하고, 희석이 종료되고 나면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기하시고 6시간 이내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넝커링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침을 일직선으로 바이알에 삽입하게 되면 주사기는 사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면을 기준으로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침을 삽입할 때는 주사침 사면이 위를 향하게 45도에서 60도 정도로 기울여서 삽입하면 되고, 기울여서 삽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직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면을 기준으로는 90도가 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면과 팁이 일직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고무마개를 통과할 때 고무 파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바이알에 주사침을 삽입할 때는 이 기법을 사용하지만 화이자 백신에 주사침을 삽입할 때는 고무 파편이 유입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넝커링 기법을 준수하시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의 투여입니다. 근육주사 부위에 적합한지 주사 부위를 평가한 후 알코올솜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주사 부위를 소독합니다. 무균수를 적용하여 근육주사를 시행하는데, 근육주사를 위해서는 접종 부위의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평평하게 펴줍니다. 만약 마른 환자나 노인 등은 근육을 잡아 올려 모아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사 바늘을 삽입한 채로 근육에 손상이 가는 행동은 금지이며, 삼각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혈관의 분포가 적으므로 흡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백신의 준비, 근육주사 방법까지를 동영상으로 볼 텐데, 모든 과정은 동일하고 화이자 백신만 희석의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후에는 사용한 물품을 폐기하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의료 폐기물 용기, 손상성 폐기물 용기로 구분하여 폐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된 바이알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의 의미는 바이알을 개봉하여 계획된 인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바이알을 얘기하고, 이 경우에 미세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화이자 백신은 희석 후에 6회 분량의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6회 분량을 모두 준비하고 미세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바이알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이알을 수거하게 됩니다. 사용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바이알의 의미는 콜드체인 문제, 즉 온도가 일탈되어 보관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백신의 분량 등을 의미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수거할 때까지 따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관리 운영하던 중에 백신에 이상이 의심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청 유통재고관리팀으로 우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예방접종을 기록합니다. 접종 일시, 접종 부위, 접종한 백신의 종류, 그리고 제조 번호, 접종자까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약의 주의사항입니다. 올바른 주사 부위와 무균수를 포함한 주사 술기는 필수 과정으로, 상완에 너무 높게 주입을 하게 되면 어깨 부상이나 프로든 숄더가 발생할 수 있고, 삼각근 측면에서 너무 멀리 주사하거나 너무 아래쪽에 주사하면 겨드랑이 신경 또는 요골신경에 잘못 주사할 수 있습니다. 투여 전에 항상 주사 부위를 평가하여 올바른 주사 부위를 확인하고 투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 전에는 저희가 모든 주사술기에 이용하고 있는 파이브라잇, 접종 대상자, 백신의 종류, 접종 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 오접종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접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사례는 접종 용량의 오류 5건, 접종 대상자의 오류 90건, 접종 시기의 오류 10건입니다. 접종 용량의 오류는 과량이 접종됐거나 권고 용량보다 적게 접종된 경우를 얘기하는데, 권고 용량이 접종 시 위험하니 권고 용량의 반만 접종한 사례가 있었고, 권고 용량의 5배를 접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고 용량은 1회 용량을 기준으로 화이자는 0.3ml, 나머지 세 백신의 용량은 0.5ml입니다. 접종 대상자의 오류는 9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상자의 연령을 착각하여 30대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종 시기의 오류는 백신을 재접종하는 2차 접종을 하는 백신의 종류에서 2차 접종의 간격이 상이한데 그 간격보다 빨리 접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접종의 각 단계, 즉 접수, 예진, 접종의 각 단계마다 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 백신의 종류, 용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접종하는 것입니다. 접수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의 등록 정보, 즉 인적사항, 백신의 종류, 차수 등을 확인하셔야겠고, 예진 단계에서 역시 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종의 이력, 백신의 종류를 재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종을 하는 의료진 분들께서도 백신의 종류와 접종의 1회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사를 주시면 오접종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경위를 파악하여 시도를 통해 질병청에 보고하고,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특히 과다 접종, 교차 접종 등의 경우에는 접종을 맞은 대상자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오접종 재발 우려가 반복적으로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접종 시 대상자, 접종 백신의 종류,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입니다. 이상 반응 관찰 부분입니다. 접종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대상자들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15분간은 즉각적인 이상 반응을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예진 과정에서 임상평가 후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더 오래 관찰하셔도 됩니다. 국소 부종이나 발적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전신 과민 반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받은 자가 불안감 또는 과호흡으로 인해 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절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과는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신의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기절을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 대상자가 나타난 경우에 다른 접종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추후 접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반드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아나필락시스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예방접종 중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고 예방접종 전, 중 또는 몇 분 이내, 대부분은 15분 이내에 발생하지만 특정 시기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일반적으로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지만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일반적으로 차고 축축한 피부, 하지만 호흡은 정상호흡을 보이고 있고 맥박은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누운 자세에서 회복이 가능하고 의식상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운 자세에서 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피부 가려움, 눈과 얼굴의 붓기, 전신 발진, 호흡은 정상호흡이 아닌 거친 호흡, 쌕쌕거림, 천명음, 지속적인 기침, 빈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있고 의식상실이 있으며 누운 자세를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이상 반응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사항입니다.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히고 혹시 구토가 예상된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줍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양 다리를 앞으로 쭉 편 상태로 앉는 자세를 취해주고 의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시 이송체계를 가동하여 환자를 이송시킵니다. 필요하다면 1대1000 에피네프린 또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0.3mg을 근육 주사합니다. 이상 반응이 발생된 경우에 신고입니다. 신고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했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신고해 주시면 되고 신고 시기는 진단 또는 검안 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소속 의료기관장을 통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시고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시에 작성하는 서식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신고서 서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신고 내용은 인적사항, 접종 일시, 접종 기관명, 접종 백신 관련 사항, 접종 내역, 접종 전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일시, 종류,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대응 완료 후 이상 반응 신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기초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